라디오 자유통일 동상담원 세 번째 판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저희가 세 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는 얘기가 참 상식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가 아니면 잘 못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상담원 자몽 시간을 아주 저 자신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 3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 2년 전에 한국으로 들어왔던 탈북 종업원 12명, 여성 종업원 12명의 그 신병을 놓고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민변에서는 이들을 모두 인신 구제 신청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JTBC 같은 언론까지 동원되어서 북송해야 맞지 않나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민변과 또 이런 한국 언론들의 태도와 관련돼서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첫째 판, 둘째 판과 거의 패널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이크를 사실은 도태우 변호사님께 먼저 넘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도 변호사님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 변호인으로서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은 그 공적인 영역에서 이분이 이름을 처음 알린 것은 이 민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입니다. 도 변호사님의 의견을 먼저 듣고 이제 얘기 나누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태우입니다. 2년 전쯤 그 탈북 종업원 문제에서 민변이 인신구제 청구라는 것을 법원에 내면서 그 떠들썩한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인신구제 청구는 그 예를 들면 정신병원에 부당하게 감금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 민변이 낸 인신구제 청구는 겉으로 보면 형식적으로 그럴싸했지만 실질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굉장히 오히려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파괴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조금 문제성을 지적했었습니다. 핵심적으로 그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되짚어 보아야 될 지점은 함정이 여기에는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유로운 의사 확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사라는 것을 법관 앞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민변은 당시 주장했었고, 지금은 그게 조금 수정되어서, 왜냐하면 법원이 그러한 신청을 말이 안 된다고 각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법원에 할 엄두는 내지 못하고 지금 우회적으로 다시 자유의사를 확인해 봐야 된다면서 JTBC라는 방송까지 동원해서 이제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사 확인이라는 것이 왜 함정이냐 하면요, 이 부분이 외국인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인권운동을 오래 해온 분이나 그 외국인 교수님들이 인터뷰하면서도 이 지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의아한 답을 내놓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북한 체제가 가진 아주 이 극악한 지구상 최악의 인권 탄압 체제라는 부분을 이분들은 그 정도를 아마 간과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사 확인이라는 그 민변의 논리가 가진 함정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즉 여기서 자유의사 확인이라면 그건 나쁜 게 아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해보아야 된다. 그게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포장될 수 있지만 이게 사실 공적으로 자유의사 확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적으로 표시가 되니까요. 공적으로 표시되는 순간 이제 제가 2년 전에 혀를 깨물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표현한 것 같은 누구 목숨은 살고 누구 목숨은 죽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자유의사로 북한을 탈출해 왔다고 하는 순간 북에 남은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면서 이건 공식적으로 아예 탈북자 배신자의 가족이니까 체제 반역자의 가족이니까 인권이 말살되는 상황에 처해지거나 또는 반대로 그래서 내가 자의로 온 것이 아니다 하는 순간 이제 북한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북정권의 요구처럼 남한이 납치해 간 것과 같으니까 빨리 돌려보내라 하는 것에서 자신이 돌아가야만 되는 처지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아무런 말을 어떠한 말을 해도 공식적으로 하는 순간 이분들은 뭐 북에 있는 가족이 극악한 위험에 처해지거나 자신이 극단의 위험에 처해지거나 그러한 곤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을 민변이나 북정권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사 확인이라는 그럴듯한 핑계를 내세워서 자꾸만 압박을 가하고 명분을 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민변은 북한에 있는 가족의 위임장이라면서 또 받아와서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당시 공론과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건전한 상식이죠. 북한의 가족이 과연 자의로 이러한 남한 법원에 우리 자녀를 찾기 위해서 내가 소송을 내기 위해서 위임을 한다. 과연 그것이 자의일까요? 이걸 자의라고 보는 사람과 그건 자의일 수가 없다라고 보는 사람. 어느 쪽이 북한의 실상에 맞는 것일까요? 북한은 최악의 인권 탄압국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민변이 다시 한번 들고 나온 이런 부분은 그때도 그랬지만 북한 정권의 요구에 아주 맞수로 박수를 쳐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 주장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납치 국제범죄를 저지르고 납치 국가로 인정받게 되는 그러한 진실과도 거리가 멀고 터무니없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구상 최악으로 18만 명의 납치 이력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납치 국가는 북한이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구상 최악의 감옥국가, 납치국가, 수용소국가에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발상을 하는 자체부터가 그분들은 북한을 너무나 정상적인 국가체제로 생각하는 분들인 모양인데 그래서 한간에서 오히려 그분들을 북송하자 그런 이야기가 절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민변뿐만 아니라 JTBC나 심지어 외신, 뉴욕타임스나 아니면 CNN까지도 이 흐름에 좀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저 강수정이라고 합니다. VOM 방송에서 월드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외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궁금해서 뉴욕타임스에 나온 기사를 찾아봤어요. 거의 뭐 JTBC 기사를 좀 영어로 번역하다시피 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랬음에도 좀 그쪽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좀 월드뷰를 위해 요약한 내용 좀 이 자리에서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한 내용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은 이 3명의 여성은 수만 명의 북한 해외 노동자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수만 명의 해외 노동자들은 외화를 벌기 위해서, 사실은 뭐 국가의 노예처럼 일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그 방송에도 얘기가 됐고, 이 기사에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 허강일 씨, 여기 이 지배인이라는 이분 말씀이 자기가 이제 북한 정권의 환멸을 느끼게 된 계기가 장성택, 김정은의 삼촌인 장성택을 살해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성택에 가까웠던 장성들을 죽이는데 자기 친구가 5명이나 자기 학급 친구였던 사람들이 5명이나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환멸을 이제 크게 느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 12명의 여성을 자기가 이제 꼬셔가지고 모르는 채로 데리고 왔다고 주장을 하면서 꼬신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협박을 한 거죠. 협박할 때 이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북에 가면 죽고 날 따라오면 산다. 너희들이 다시 북에 가겠다 그러면
너희를 중국에서 남한 영화 많이 봤던 걸 내가 고자 알리겠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이게 해외 노동자들이 남한 영화를 본다는 게 심각한 범죄랍니다. 그리고 또 이 북한 여성들이 여기 종업원들이 중국에서 일하는 게 자기들 평생 꿈이었대요. 왜 중국에서 일하고 싶냐면 중국에서 한 달 버는 액수가 이 기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한 달 버는 액수가 북한에서 1년 버는 그 값에 해당하고 그리고 북한을 벗어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벗어나 중국에 있던 분들이 한국에 와서 지금 이만큼 살았는데 이 기사에서 묘사된 정도에만 가지고도 이런 곳에 다시 이제 사람을 그런 세계로 다시 보낸다. 그게 우리 아이라면 그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북한에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이라서 해외 노동자가 됐다는데 거기 가서 이 지낸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다시 어떻게 북에 보낸다는 생각을 자기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으로는 그럼 JTBC나 뉴욕타임스의 보도 태도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배인이라는 사람의 말을 계속 옮기고 있는데 거기에 그 허점이라든지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지 않는 부분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 커멘트가 이제 별로 없었던 거죠. 최소한 제가 말한 정도라도 그 허라는 지배인의 얘기를 통해서라도 북이라는 곳은 사람을 돌려보낼 만한 곳이 못 된다라는 얘기가 사실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김 박사님이나 이제 우리 광일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북한이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자꾸 이 12명 그 종업원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지. 그리고 허광일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12명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혹시 좀 알고 있으면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뭐 정확한 배경은 김정은이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좋겠는데, 제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첫째,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예전에 비해서 좀 뭐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김정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정부에게 어디까지 요구했을 때 어디까지 들어줄 건가, 이게 하나의 자기들로 봤을 때는 시험대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껄끄러운 문제를 하나 던져서 이 정부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은 것 같고, 또 대한민국 내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걸 왜 이럴까라고 봤을 때는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 종래 금기처럼 되어 있는 것이 하나씩 다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북에 동조한다 그러면 좀 이상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기존에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지금 막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친북, 종북이 합법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종북이라고 해야 될지 친북이라고 해야 될지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 아무튼 종래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남북관계라든가 북한 문제도 그 중에 하나로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북이 반역이 아니고 합법이라면 탈북자들은 모두 반역자가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기 허광일 위원장님 보시는 이 사건 오늘 민변 앞에 갔다 오셨습니까? 네. 좀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저는 이번 이 사건이 중요하게는 그 발단부터가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 12명의 유경 식당 종업원들이 순수 속혀서 온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유경 식당 그 지배인 허강일, 저하고 동명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제 한 이야기는 그때 그 자리에서 떠나올 때 이야기하고 180도 다르다는 것이 원래 20명이었습니다. 20명이었는데 북한으로 돌아갈 그런 상황을 설명해주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선택권을 그들한테 부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8명은 이미 돌아갔고, 7명은 돌아갔고, 나머지 13명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허강일 지배인을 비롯해서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지금 현재 저의 개인적 추측은 허강일 지배인이라는 사람이 이곳에서 민변을 비롯한 정말 저는 이제 종북 좌파라기보다 이 여적 세력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여적. 예. 적을 돕는다는 뜻이죠. 북한과 내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들을 공명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지금 계속 이제 우리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이런 행태가 단순히 문재인 정권의 독자적인 행태가 아니라 북한의 지령에 따른 아마도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해서 자행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어찌 보면은 탈북자 3만 3천여 명이 대한민국에 살아났느냐 아니면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민별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느냐 하는 이런 치열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거기 가서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왔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민변 쪽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민변 쪽에서는 우리가 가니까 전혀 이제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기자회견하고 그다음에 마이크 대용량 갖다 놓고 하니까 이미 점심시간하고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11시부터 시작했는데 11시 그때부터 사람이 빠지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들이 그 성명서를 그쪽으로 전달하는데 경찰하고 정물 지키고 있는 경찰관들을 전화했거든. 본인들한테 아닌 그쪽 직원한테 그래서 성명서만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죠. 혹시 그 12명 그 여성 종업원들의 상황은 알고 계십니까? 그 중 한 명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고 오늘 그분하고 직결된 이제 연관된 탈북자 단체장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제 그 성토를 하는데요. 정말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왔으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다치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삶에 대한 희망을 꺾지 말아달라. 나도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고 싶다. 이게 탈북에서 이번에 온 그러니까 재작년에 온 여성들이 대충 나이가 어립니다. 어린 이런 분들이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거의나 이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추측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탈북자 단체장과 연관된 그 여성 역시 대학생으로서 모 대학의 대학생으로서 학교 나가기가 두렵다. 문 밖을 나가기가 두렵다. 이제는 신변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상황이다. 이걸 안타깝게. 에스라 목사님, 이거 인권이에요? 이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이라고 생각해요. 설사 그 12명 중에 13명 중에 돌아가고 싶은 분이 계시면 개인적으로 의사를 표시해서 당국과 협의를 해서 조용히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언론에 이렇게 터뜨리고 갑론을박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처사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좀 슬픈 경험 하나를 소개를 하면 2007년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노원구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 암이 걸린 탈북 여성 한 분을 도와야 됐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이제 다니셔야 되니까 차로 제가 모시고 가고 데리고 오고 병원 복지과 같은 곳에서 치료비 문제 같은 것 상의하고 그랬었는데 차도가 없었어요. 수술도 받고 했는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나마 치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그 상황을 버려두고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 가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 말리기도 했는데 본인이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주변 이렇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더니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가셨습니다. 연변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 연락이 안 닿았으니까 가신 걸로 알고 있죠. 신모 자매님이신데 아까 만약에 자기가 아닌 채로 한국에 지금 체류하고 있는 거라면 자기 의사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탈북자분들한테 서로 문의하고 하면 그걸 굳이 자인지 아닌지 자체를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하게 되는 공론의 장에 그들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반인권적인, 몰인권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변의 주장과 JTBC의 주장에 저는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요. 에스라 목사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탈북 종업원 여성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이 나와 있고요. 그들은 신청만 하면
여권을 소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아마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루트처럼 복잡하게 하지 않고 티켓을 끊으면 출국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상황이 지금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자이냐 타이냐 공론화장에서 끌어내서 그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불필요한 행동들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악의적인 목적은 구체적으로 뭘 것 같으세요? 짐작하기로는요. 북한이 아직도 해외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외화벌이 파견 근로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단속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있을 수 있고요. 너희들 가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할 거야. 함부로 생각하지 마.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식당에서 벌어들이는 그 돈이 어떻습니까? 중요한 몫이 될까요? 그렇죠. 북한 우리로서는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지금 해외 근로자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거기서 들어오는 돈이 북한으로서는 꽤 큰 돈이 될 수 있습니다. 태영호 그 공사 같은 분을 이렇게 송환하라고는 안 할 것 같은데 이 유경 식당 종업원은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어떻습니까? 허광일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분 우리 그 식당 종업원들이 오자마자 북한에서 이 문제를 돌려보내라는 걸 걸고 들었죠. 그래 보면은 이제 본인들이 의사에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하는 거는 그 넘어간 7명이 먼저 그쪽 편에서 그 허강일 지배인에 의해서 어찌 보면 강압적으로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그 전제 조건 하나로 아마 우리한테 강력한 압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2년 후에 저희 이 문제를 다시 공론화시키는 것은 어찌 보면 김정은이 중국 시진핑을 2번 만나고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서 저 정상회담하고는 아무런 반응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시진핑을 이제 김정은이 2번 만나고 와서 이제는 한국과는 더 별 볼 거 없다. 이제 중국과 유대를 강화하게 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얻을 걸 얻고 그다음 우리 취지도 중국 시진핑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 전에 이제 그 동생 김여정이라든가 그다음 이설주라든가 이 사람들이 나와서 남한의 발전 상황을 상당히 많이 김정은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급기야 성사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김정은 체제도 남한과 급작스레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관계를 개선하면 자기 체제 위험이 순식간에 도래될 수 있다는 어떤 불길한 예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우리 식당 종업원들을 전제로 해서 남북 간의 관계를 어떤 그 도구로 활용하는. 근데 남북 간의 관계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자는 거죠. 어떠세요? 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하긴 한데요. 일단 그 자유의지로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정부 측의 뭐 대변이라고 할 수 있는 조명근 통일부 장관이죠. 5월 17일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뭐 어떤 외교 압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여족어분들은 자유의사로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이제 발표한 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뭐 본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위에 상부의 지시인지 모르겠지만 정부 측의 입장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다시 계속 민변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그걸 가지고 자유의지로 왔다 안 왔다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태영호봉사 같은 사람을 돌려보내지 않는데 이런 사실 그 12명이라고 하는 그 유경식당의 종업원들 사실 그 사람들도 이렇게 뭐 실신성분이 나쁜 사람들 아닐 거예요. 북한에서.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왜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이유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참 의문입니다.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 과연 JTBC나 민변이나 사실은 언론이나 변호사 단체는 인권, 휴먼 라이츠를 더 이렇게 진작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걸로 봉사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과연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는 것이 과연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변선 입장에서는 이들이 말하는 그 인신구제, 정말 오래된 영국 전통에서 있는 정말 기념비적인 그 법인데요. 이것을 인권을 해치는 데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는 그 용어의 혼란을 통한 그 공격 방법으로 항상 기획 입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획 입국이라는 말을 뜯어보면 결국은 납치예요. 그래서 납치라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납치를 해 하고 반감을 가지니까 납치라는 말은 하지 않고 내용상만 사실은 속여서 끌고 왔던, 강제로 끌고 왔던, 그게 결국은 납치인데 내용은 납치를 주장하면서 말은 항상 기획 입국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교묘한 전술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격 방향을 보면 항상 첫째 타겟이 국정원이에요. 그래서 이 종북 주사파의 흐름에서 볼 때는 하여튼 원수가 국가보안법이고 이 반정북 활동을 하는 국정원이 아주 원수 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이 국정원의 정당한 활동을 무력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변은 수시로 국정원 고발을 잘합니다. 특히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2년 전에도 고발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또 고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백 명까지 그 탈북자들을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 사람들을 인터뷰할 때 어떻게 들어왔나 물었을 때 국정원의 도움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정말 10%도 안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거의 선민이에요. 초전 피플이에요. 완전 선민이에요. 말하자면 90% 이상은 전부 다 국정원이나 아니면 우리 정부, 뭐 외교부, 그 영사관 도움을 청했지만 도움을 못 받은 경우예요. 그리고 국정원이나 이런 정말 타겟팅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편하게 오는데 심지어 영사관을 통해서 들어온 분들도 영사관 내에 1년, 2년 거의 감옥 생활을 하다 오신 분들이 많았고요. 그나마도 도움을 받은 거예요. 대부분은 도움 자체를 못 받았고 인상적인 것은 저랑 예전에 같이 일을 했던 그 강철한 그 북한 전략센터장, 그분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9년이나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런 분도 우리 정부, 근데 국정원 좀 이렇게 컨택을 했었는데 중국에서 그냥 차비? 말하자면은 이거 좀 여비로 써라. 그 정도 돈만 받고 그래서 자기가 따로 이렇게 구해서 배를 구해서 들어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데 어떻게 자유를 원하고 인권을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정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죄악이 되는지,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민변의 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변 자체가 그 최근 제정된 그 북한 인권법의 취지에 아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고 각계각층이 노력할 것을 규정해 놓았는데 오히려 민변은 그 취지와 반대되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민변이 그처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국가보안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조항에서 비추어 볼 때 우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해보면 북한인권법과 결합해서 해석해보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북돋우는 것이고 결국 북한 주민의 인권을 더욱 억압적인 상태로 만드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반대로 후퇴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민변에 이번 국정권에 동조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의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탈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가기 싫은데 억지로 북한에 돌려보낸다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인권입니까? 사실 저는 이제 오늘 그 민변에 가보고 느낀 게 그 민변 그 기본 그 골명칭 뭐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민주주의라는 이 개념을 명확히 정리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주가 어떤 법치주의와 인권이 핵심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개인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다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한국이 온 우리 3만여 탈북자들, 이제 아까 사회사분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면은 국가가 개입해서 기본적으로 주는 우리 3만 3천여 탈북자들 보면 대다수 기획탈북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정원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해외에 있는 이제 우리 공무원을 통해서 오는데 그 기간에 다 국정원이 면접을 걸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별적으로 오거든요. 특히 제가 이제 민변에 대해서 이분들이 기획 탈출이기 때문에 북한에 보내야 된다면은 우리나라 분단 역사의 50년 전쟁 시기에 그 분단 이래 가장 큰 기획 탈북이 뭡니까? 함흥 그 철수작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노무현 정권 시기 정동영이 통일부 장관하면서 청와대 통일부 행정부 다 협치해가지고 460건 그렇죠. 그 탈북자들을 그쪽에 이제 우리 칼비를 두 대씩이나 띄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기획 탈북이라면 근대에 와서 가장 큰 기획 탈북은 노무현 정권 시기에 이루어졌던 465명 되는 그 탈북자들을 전형적인 그 기획 탈북이라면 왜 자기가 이제 호흡이 맞는 노무현 정권 시기의 기획 탈북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도 없으면서 단 12명의 우리 그 식당 종업원들에 대해서 좀 기획 탈북을 합니다. 탈북 경로를 얘기를 할 때 예. 중국에서는 우리 정부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우리 정부도 일단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손이 닿을 수 있는 동남아, 예.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미얀마나 일단 넘어가라. 근데 심지어는 라오스도 넘어갔는데 라오스에서는 도움을 못 받아서 다시 송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우리 정부가 탈북을 도왔다고 해서 마치 이 여성들을 납치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 인식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뭔가 가치 전도 현상이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게 외국에서도 이런 부분을 정확히 몰라서 어제짠가요? 최근에 인터넷에 보니까 네덜란드에 있는 교수님이, 이분도 이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진 교수님 같은데, UNHCR 난민 기구가 북한에 있는 납치된 사람들도 면담하고 남한에 있는 이 탈북 종업원도 면담해서 확인을 해보는 안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 같은데 이렇게 인용하면서 좀 코멘트를 하기를, 아니 대한민국 국민을 무슨 난민기구가 관여를 하냐. 난민기구는 지금 강제 북송 위협에 떨면서 중국을 떠돌고 있는 20만 탈북민들이나 좀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외국에서도 자칫 이런 북한 정권과의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을 모르고서 굉장히 이런 좀 엉뚱한 말씀들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고, 국내 언론은 또 그런 것을 받아서 막 확대해서 쓰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에 돌아가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다.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제 생애 인생에 정말 건강이나 이런 심각한 위기가 있어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자리라고 할 수 있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로 가득 차 있는 젊은이들이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북한에 가라는 것은 북한도 먹고 살기 괜찮다는 것입니까? 지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이제 국민들이 분단이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의식이 좀 희미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헌법상 휴전선 2부군요. 반란 집단이 무단 점거에 있는 상태입니다. 반국가 단체죠. 예, 그 기간이 좀 오래됐을 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해내는 것은 대한민국의 순간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걸 못 도와주면 직무유기죠. 그런 상황인데 그걸 도와주었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그 밑바닥에 북한이 정상국가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이나 최근에 다른 게 없잖아요. 북한이 뭐 마치 좀 뭐 살만한 사회다, 경제 성장이 있고 이런 식의 생각도 오는데 아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이거 스키장도 있고 뭐 사람들이 시장도 있고 뭐 지금 뭐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0년대 고난이 행군보다 더 어려운 경제적 위기를 정치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 현재 북한입니다. 그럼 지금 한국 방송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대다수가 지금 좀인가 북한 편에 서서 특히 문재인과 그 김정은이 그 정상회담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대포장하는 거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국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 지인을 통해 듣고 있는 게 뭐 이를테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3% 정도 됐다라고 하는 얘기도 했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내 평양이라고 하는 특수 도시죠. 거기에 뭐 여명의 거리 같은 쇼핑 문화몰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평화의 무드를 보고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그 평양에 있는 사람들도 옥류관이라고 하는 식당에서 우리와 같이 맛있게 냉면을 먹을 수 있는 그리고 TV를 보면서 깔깔대면서 가족들과 함께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좀 몽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가 금강산을 가잖아요. 옥류관에 가서 냉면을 먹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북한 2천만 백성 중에 옥류관 냉면 먹어본 사람 몇 명 되겠어요? 또 선생님 드셔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옛날에 저는 사업하면서 평양에 자주 올라갔으니까. 아 그러니까 외국에도 나가신 거죠. 특수 계층이었어요. 특수한 처지고요. 특수계층이었어요. 러시아에 가셨잖아요. 북한 사람들 중에 금강산 가본 사람 몇 명 되겠어요? 이거 아주 특수한 케이스라고요. 이거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마치 북한에 교회가 있으면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자유가 있는 것처럼. 전혀 없습니다. 기본권이 보장 안 되는 지역에다가 다시 밀어넣는 것 이거야말로 반인륜적인 거고요. 반인권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상당히 우리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민변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청와대나 행정부가 중심을 잡고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이런 인식을 각인시켜야 되겠는데 오히려 통일부가 나서 가지고 그쪽에 보내는 걸 우리가 국민적으로 검토할 수가 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국민을 포기한 정권은 그 정권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정권을 해서 뭐랍니까? 이번에 북한에 가서 이제 3명 폼페이오 장관이 데리고 왔죠. 사실 얼굴은 한국 사람이에요. 국적만 미국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납치되어 있는 6.25 전쟁 납북자 거의 10만 포함해서 어부까지 해서 한 명도 못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63명이나 장기수를 보냈잖아요. 우리 몇 명 데리고 왔습니까? 흔히 사람들이 남북 교류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교류 얘기를 할 때마다 대화를 착각하지만 교류가 아니다. 그건 직류다. 직류? 예, 한쪽으로 한쪽으로 가는데 그게 무슨 교류냐. 방북 인원은 이 몇만 명인데요. 박람회 인원은 100몇 명이 이게 교류입니까 이게? 직류거든요. 제발 좀 저 상황을 좀 정확히 보고 어느 표현을 쓰라. 지금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자유가 없어지고 있는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참 무거운 질문이신데 이번 JTBC 경우에는 두 가지 점에서 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첫째는 굉장히 보안 사항일 탈북 종업원들의 위치를 어떻게 파악하고 거기 갔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굉장히 악의적인 악마의 소위 편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알려지고 전해지기로 물론 고향이나 부모님이야 보고 싶긴 하죠. 이런 정도의 맥락에 있던 말을 나는 지금 돌아가고 싶다는 취지로 편집해서 막 방송하는. 그래서 그러한 언론이 또 아주 신뢰도 있는 언론으로 막 평가되고 그러한 언론의 수장이 굉장히 존경받는 언론으로 되어 있는 이런 전도된 현상을 우리 사회가 빨리 자정작용을 해서 극복하지 않으면 굉장히 더욱 심한 북한과 같은 후퇴를 경험하게 될까 우려스럽고
우리의 자정작용이 좀 빨리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JTBC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JTBC에서 그 탈북 여종업원들의 주소를 확보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이거는 주목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국정원이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국정원이 개혁됐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국정원이 무력화됐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국정원이 어떻게 됐는지는 각자 생각을 해보시는데요. 지금 현재 정권이 바뀌고 나서 국정원 직원들 중에 76명이 구속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리고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었을 거고 그 76명 정도가 구속됐다고 하고 있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정원 메인 서버가 열린 거예요. 메인 서버가 열린 상태에서는 그 공개되지 않아야 될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고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탈북 여종업원들의 그 소재지라든가 정보일 거란 말입니다. JTBC 안에 그것이 같다는 거는 저는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이제 갖게 됐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안 되지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지금 현재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지키는 그런 권력인가? 지금 우리가 헌법도 바뀌지 않았고 국가보안법도 바뀌지 않았고 법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법을 어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제 그 점인데요. 뉴스를 통해서는 그 국정원이 대공 파트, 국내 파트가 어떻게 되고 이런 그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지금 간첩 잡고 있습니까? 간첩 신고 간첩을 누가 잡았다는 얘기는 간첩을 신고할 곳이 없습니다. 간첩을 잡을 수가 없어요. 간첩이 너무 많아. 간첩을 신고할 곳 자체가 없었죠. 국정원에서 이렇게 체포되고 구속된 분들은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그렇죠. 자유민주를 수호했던 분들 애국자일 수 있죠. 어떤 의미에서 그분들이. 지금 이 정권은 어찌 보면 반 대한민국 세력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에 그 헌법 개정을 할 때에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존재해온 모든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완전히 상실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저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선 때도 그랬고 지금 그 청와대도 그렇고 그 캠프가 문제라고 봅니다. 캠프. 아까 그 흥남부두, 그렇죠? 그 흥남철수, 그것이 사실은 미국에 의한 엄청난 정말 인권적인 기획 탈북. 맞습니다. 그 기획 탈북이 없었으면은 존재할 수 없는 분이 지금 대통령이 됐어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보면은요. 북송시키려면 문재인부터 북송시켜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그렇게 좋은 땅으로, 그렇게 좋은 땅이라서 부모 형제가 있는 땅이라서 보내려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부모 형제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자유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유를 그렇게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 북송시키는 거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저는 북한으로 민변을 보내고 싶습니다. 민변뿐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JTBC에 있는 사람들 좀 우리 한번 추천하고 싶다. 북송단.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분들이 절대 안 간다는 거죠. 아니, 그건 알아요. 알지도 않을 것 같아요.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내면 안 되죠. 거기 사람 잘 때가 못 되는 것인데 아무리 미워도 보내서는 안 되죠.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란 게 말이죠. 김정은이하고 문재인 철책상 그 판문점 안에서 서로 이제 그 경계선을 넘나들 때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죽하면 북한이가 언제 데리고 가겠는가. 이게 막 세 살 어린 애들도 아니고 그거 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면 문재인이 그렇게 가고 싶은 북한이라면은 정말 기획 탈북의 제1호라 북한이 아닌데 우선순위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부터 이북에 올라가고 그렇게 하고
실제 문제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다 보내고 그렇게 하고 실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자유신령이 다시 정권을 잡고 우리 지금까지 싸운 우리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게 아마 우선순위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너무 과한 소리 아닙니다. 여기는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괜찮은데요. 근데 제가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참 상상이 안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 거의 이제 50년 뭐 가까이 또 넘게 사셨는데 우리 인생에서 이런 체험이 없지 않습니까? 참, 제가 사실관계로 하나 꼭 지적해야 되는 게 빠진 것 같아서 얘기 드릴 게, 이 외국에서도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마치 제3자가 이 사람들의 자유의사를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국정원 소속 인권보호관,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도. 그 변호사가 그 논란이 되던 그 초기에 이 사람들과 다 일일이 면접을 했고, 그래서 아무런 다른 의사가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한 바가 그때 보도되었었습니다. 요즘 이제 좀 묻혀져 있죠. 그래서 저쪽 입장에서는 무조건 또 꼬리표를 붙이니까 국정원 소속 인권보호관이니까 그냥 국정원과 한 패다, 이런 식으로 또 몰아버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독립된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우리는 민변을 같은 방식으로 아예 반대로 의심할 수가 있죠. 다 떠나서 어떻게 민변은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겁니까? 저 민변은 고발할 수 없습니까? 어디에다 할까요? 유엔에다 해야 됩니까? 유엔이 사실은 지금 김일성, 김정일부터죠. 김정일, 김정은을 반인도 범죄자, Crime Against Humanity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죄예요. 대량 학살 이런 것들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붙이는 이 반인도 범죄자로 조사를 끝냈고, 또 ICC에 그렇게 처벌을 해달라고 이제 회부를 하는 상황인데, 도대체 이 반인도 범죄자는 말하자면 나치 같은 존재죠. 그 협력자들이 된 거예요. 이 협력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그 협력자들이라는 게 우리 지금 민변 아닙니까? 민변뿐만 아니죠. 지금 각종 언론과 우리 정보 영역도 많아요. 네, 저는 그들의 의식 형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신소걸 목사님 통해서 하나 시사를 받았는데, 그분 말씀이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자유가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자유가 있었는데 마치 지금은 그분들한테는 자유가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사회를 위한 이걸 내세우면서 민주라는 것이 마치 보면 그들의 행동이나 말하는 이념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 또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그들이 말하는 민주라는 것이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큰 흐름에는 민주가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자기들만이 민주고 또 북한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데 그런 굉장히 모순된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북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인권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죠. 제가 가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민변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최악의 인권 예. 상황에 대해서 왜 침묵할까요? 그러니까 민변 같은 조직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짓을 하고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사회라는 거죠. 지금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이런 일에 관여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우리가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의 인적 상황을 유통시키는 건 어떻습니까? 이미 이번에 탈북 여성 동업원들을 고발한 변호사의 이름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어가지고 오늘도 강력히 선포를 하는데, 저는 그분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한 변호사 개인이 한 사람으로서 그걸 고발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어떤 집단에 의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나왔을 뿐이지 그 집단이 자행한 집단적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집단 범죄. 예, 집단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분들을 고발하게 된 게 이제 미국에 있는 안시성을 가진 하여간 모한 단체에 가 고발을 했는데 자기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중간에서 가교적 역할을 해가지고 지금 이걸 고발을 했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미국에 가서 그 사람 보내서 알아보니까 유도 질문해가지고 한번 이런 걸 해보지 않겠냐 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마치 그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이관시켜 준 것처럼 이렇게 문서를 허위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날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고발하는 상태랍니다. 일종의 조작이라고 할 수 있네요. 이거 완전히 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집단 범죄가 조직적으로 자행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변의 민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그 민주입니까? 글쎄요, 그거는 이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아까 저기 혀 대표님 얘기하신 것부터 그 안 씨라고 하는 석을 가진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설사 그렇게 의도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김 씨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민변을 윤씨하면 안 될까요? 윤씨는 안 될까요? 민변을 어떻게 하면은 진짜 뭐 효율성은 없겠지만 정말 우리도 그러면 저기 청와대에다가 그 청원서를 넣을까요? 민변이라고 하는 단체를 없애자고. 협력자로 저희가 ICC 제소하는 게 이거야말로 특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국가보안법과 헌법을 이렇게까지 농단한다면 이거야말로 드루킹보다 더 중요한 특검이 될 수 있어요. 드루킹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민변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들 포함해서 국가 반역에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런 활동들이 시작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탈북자들은 자유를 찾아왔는데 그 자유를 뺏어가려고 하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 위원장님, 저희 시간이 많이 됐는데 지금 각오 좀 들어보고 또 다른 분들도 얘기 예, 저는 사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참으로 이제 참담합니다. 참담하고 과연 우리가 만약 관례로 이 사람 12명을 아마 보내면은 공식적으로 보내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보낼 경우 앞으로 33,000여 탈북자들이 그런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북한의 입맛에 맞게 아마 북한으로 들여보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33,000여 명을 다 들여보낼 수는 없지만 우리 탈북자 사회는 불안과 자기 신변 안전에 대한 걱정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해서 생활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저희들이 현재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행된다면 저희들은 자유진영을 비롯한 서방세계로 다시 망명을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또 너무도 소중한 자유민주주의를 제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 적은 힘이나마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 땅에 그 자유의 적들과 싸울 겁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무거워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사실 저희가 이 자몽 이 프로젝트 자체는 좀 경쾌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주제가 너무나 고통을 줍니다. 사실은 진행할 때도 사실 이 주제를 들었을 때도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더 할 말이 없어요. 지금 허강일 위원장님,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님의 각오가 정말 우리 모두의 각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0년 이상의 인생 가운데서 이 정도로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반인권적이고 몰자유적인 이런 행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처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참 무거운 주제인데요. 박 여사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부탁합니다. 사실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 개인의 자유가 너무나 이렇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 참 그러니까 보기 힘들고, 이분들 얼마든지 가고 싶으면 자유의사로 갈 수 있습니다. 20몇 년 전에 우리나라 국민 누구도 거기 무슨 뭐 파티한다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뭐 공개적으로 이 사람들을 보내겠다 어쩌겠다 하는 이 말 자체 나온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이렇게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을 박대하고 이런 식으로 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들 이런 것들을 침해해서 정말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 나이 참 어린 이 여성분들인데, 이분들의 이 사생활을 이렇게 침해해 가는 모습이 정말 화가 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바라보는 이 대한민국 국민, 이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까? 댓글들 보면 너무나 정말 무자비하고 참 무섭더라고요. 이 일반 이 아줌마로서 이거 참기 힘든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말을 잘 못했습니다, 오늘. 민변 탈북자 관련된 문제 저희가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태호 봉사 문제까지 해서 우리 다 책 읽어오기로 하지요. 네, 저도 사실은 이 문제 시작하기 전부터 마음이 너무 무거운데 끝날 땐 더 무거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지키고 또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 오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나라 다시 찾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통일 동상다몽 세 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